약간 독자분들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제목이 속았다. 네,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있는데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예, 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굳이 뭔가 숨겨야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렇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히 뭔가 이제 뭐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게 아니라 상대하고의 어떤 보폭을 맞추는 거. 결국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지만 또 회복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의 작가 손인찬입니다. 나는 매일 고민 상담을 받는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고민거리가 타인과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여러 고민들에 대하여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건네면서 이 책을 썼다. 그 조언이 절대적인 정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닌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고민과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에 대한 부분까지 상처를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의 작가 손임찬 작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저희 게으른 책 읽기에 출연한 작가님들 중에 가장 젊은 작가분이세요. 20대 작가. 이 책을 이제 처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은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고 돼 있는데 저자가 두 명이에요. 손임찬 그리고 오가타 마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손임찬 작가님이시죠? 그러면서도 오가타 마리토라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게 될 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제1교포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가 일본 분이셔서 오가타라는 성도 이제 아버지의 이제 성에서 따온 그런 이름인데 그래도 이게 또 저만의 뭔가 차별화도 되기도 하고 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굳이 뭔가 숨겨야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숨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두 개의 이름 가지고 한번 작가로서 활동을 해보자라는 뭔가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슬쩍 작가님이 두 분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되게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의 이름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두 가지 이름 그러니까 한국명과 일본명을 같이 표기했을 땐 뭔가 작가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방금은 차별화라고 약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의 어떤 뭔가 글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오가타 마리토라는 어떤 저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빼놓고는 뭔가 시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뭔가 다루고 싶은 어떤 뭔가 책에 대한 이야기들 안에 결국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렇죠. 저의 뭔가 이제 정체성이 이제 담겨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빼놓고 뭔가 묻어두고 가기에는 약간 좀 서글프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만 좀 쉴게요가 약간 흔히들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니면 뭐 쉬자 약간 뭐 하마터면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너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런 제목들이 참 많이 인기가 있죠?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트렌드에 맞춘 제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육체적인 휴식도 있지만 뭔가 정신적인 휴식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냥 누워 있어도 집안일만 해도 약간 빨래를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만 쉬고 이제 내일 이제 약간 하자, 약간 이런 재정비를 하자, 약간 이런 의미의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만 좀 쉴게요라는 제목이 또 탄생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피로 사회, 피로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늘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를 들으실 때
뭐 빨래만 해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네. 번쩍 영감이 왔는데 네. 혼자 사시죠? 아 맞습니다. 아 이게 집안일이 처음에 잘 해먹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시켜 먹게 되고. 그러니까 난 1월 1일부터 시켜 먹었어. 청소하고 힘들어요. 네, 빨래 널고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맞습니다. 자, 이 작가님 소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글 쓰는 일만은 꾸준히 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좀 표현 자체는 제가 단순하게 했는데 사실 진짜 솔직해야 될 순간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어떤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 뭐 지낼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이 가진 감정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약간 가면을 쓰고 좀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게 진짜 내 모습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인간의 뭔가 밑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깊은 글이다 했을 때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뭔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겪은 어떻게 흑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뭔가 깨달음 그런 것들을 얻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제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썼던 수단이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글쓰기. 네, 자기 표현을 또 정리를 하고 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 또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렇죠. 네. 청춘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네.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감정의 어떤 그 요동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반 챕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 나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부터 왔던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떤 책이 나왔을 때 북토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의 되게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북토크를 했을 때 친한 지인분이 이제 촬영도 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끝나고 약간 사진 건네면서 해주는 피드백이 너무 웃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너 약간 좀 무게감 있게 좀 약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웃은 것 같다 해가지고 약간 독자분도 나름의 뭔가 기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을 텐데 너무 약간 가볍게 간 것 같지 않냐 이제 어떤 뭔가 우려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뭐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그렇게 저를 좀 약간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약간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약간 그걸 잘 좀 타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자기 책상에 앉아서 그 고민에 대한 것들을 네, 그렇죠. 해나간다면 최근에 이제 SNS라든지 우리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누구야, 너는 봤더니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쪽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네. 나는 실제로 누구인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근거 없는 소문 혹은 떠돌아다니는 이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진짜 나가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엄마 아니면 아빠 가운데 보이는 내 모습이 또 있을 거고 또 친구 앞에 보이는 내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연인 가운데 보이는 배우자 가운데 보이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 역할에 따라 또 정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나 그 자체에서 나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냥 어떤 모습일 때 내가 가장 편안할까에 대해서 먼저 물음을 던지면서 그래서 되게 단순하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작가님이 해주신 이야기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 가면을 쓰고 사는데 좋은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 혼자 있으면서 풀어지는 나의 모습도 있고 가장 그 중에서 핵심은 어떤 모습일 때 내가 제일 편한가 그리고 어떤 모습일 때 내가 가장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 인상적이네요. 나는 그럼 언제 제일 편할까?
전 취해 있을 때인 제 취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작가님의 예는 어떤 예인지 되게 궁금해요.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 참 이게 호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글이기도 하고 네, 많이 딱 이 구절만 읽으면 뭐 이 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글도 마찬가지지만 딱 이런 방식대로 살면 이 책의 방식대로 살면 아마 주변 관계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들었던 후기 중에 약간 이 작가는 친구가 없나라는 약간 그런 피드백까지 약간 우스갯소리로 받은 적이 있는데 저의 경험에서 쓴 글도 많지만 약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 글도 있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또 아니면 또 내가 변해가지고 되게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또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처연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자연스러운 일. 인간관계가 계속 좀 바뀌고 하는 게 근데 약간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이제 뭔가 너무 좌절하고 역시 뭐 사람은 똑같지 약간 이러면서 회의감을 가지기보다 또 새로운 환경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나와 맞는 인연을 또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기서 이제 가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하자면 어떤 결정적인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짜라기보다는 이제 삶의 방식이 변하면 만나게 되는 사람도 바뀐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잖아요. 저 사람과 영원불면의 어떤 의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내 삶의 끝까지 같이 갈 거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조금은 우리가 좀 가볍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나에게 오는 타격이 좀 더 좀 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완화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기대가 크고 약간 거기에 약간 목을 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상태에서 끊어지면 이게 좀 타격이 크니까 좀 그런 의존성적인 태도를 좀 줄이고 균형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균형 감각을 맞추는 게. 우린 왜 상처받는 걸까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거리두기의 기술 같은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균형 감각이라는 쪽으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상처받는 이유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왜 상처받을까에 대한 작가님만의 어떤 생각과 또 그 상처를 회복하거나 혹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런 이제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뭐 회사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직장 상사의 관계에서 약간 그런 이제 뭔가 그런 애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애착을 가질수록 거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말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뭔가 상처받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몸의 거리가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상대하고의 어떤 보폭을 맞추는 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가까이 붙거나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상대와 일정 거리 속에서 보폭을 맞춰서 그 간격을 유지하며 가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계속 공부를 한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지만 또 회복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담을 하시니까 사연들 참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어떤 사연이 주로 옵니까? 가장 많이 오는 게 아무래도 사랑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랑 얘기. 그 다음이 진로 얘기인 것 같고. 연애 상담 잘하십니까? 잘하는데 제 연애를 잘 해야 할 텐데. 아니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나가는 축구 감독들이 다 뛰어난 축구 플레이어 선수 선수 출신들은 다 아니니까 그렇죠? 상담 받으셨던 그 사연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어떤 연애 상담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았던 유형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러한데 뭐 헤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 이제 이별에 대한 뭔가 선택권을 뭔가 저한테 뭔가 넘기시는 약간 그런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그냥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뭐 일주일, 뭐 한 달, 뭐 길게는 2달, 3달까지 나눠 가지고 나서야 이제 작가님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대단한 뭔가 방법을 구하려고 연락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뭔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 보게 만들어서 본인이 결국은 어느 쪽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글쓰기의 미덕 중에 하나가 글을 쓰면 쓸수록 겸손하게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 이제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글을 쓰는 어느 순간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또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또 하고 계신지. 일단 제가 오늘의 이만준 시일기라는 책이 출간되고 제가 실물로 받아봤을 때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참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썼지? 라는 생각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사랑받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꾸준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이제 뭐 제목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막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이게 약간 독자분들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목이 속았다.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피드백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목에 속았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쓴 글이 뭔가 시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 오히려 이 책을 쓰고 제가 뭔가 성장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쓸 사람이라면 계속 자기 개발은 해야 되지 않나,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 않으면 계속 쓰게 되면 뭔가 그저 그런 글 약간 제가 약간 약간 에세이를 다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뭔가 역시 선임차이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제 약간 그런 심리학 같은 것도 배우고 또 임상 경험을 쌓고 있는 이유가 약간 그런 맥락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실제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또 뭔가 그 경험을 쌓으면서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어야 더 이제 뭔가 깊이 있고 또 섬세한 글들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책보다는 더 다음 책이 나았으면 좋겠고 또 맞아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언제나 조금씩 더 나은 글들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목 참 아름다워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언제나 좀 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힘든 하루 보내고 올 때마다 집에 와서 다시 노트북을 켜려고 하다가 좀 쉬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의 가장 좋은 위치는 책상에 있는 노트북 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와서 다시 일을 해볼까라고 하다가도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독자분들 아직 만나보지 못한 독자분들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소개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이만준 시일게요가 이제 뭐 인간관계, 자존감, 뭐 사랑, 인생 이런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인간관계 에세이인 것 같아요. 그 감성 에세이.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뭐 어떤 뭔가 심층적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내가 한 번쯤 생각했거나 아니면 고민했던 것들인데 그런 감정들을 약간 그대로 읊어넣은 느낌? 잔잔하게 공감하면서 또 내가 이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지라는 이제 위로를 통해서 약간 말 그대로 뭔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인간관계와 하루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손임찬 오가타 마리토 작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